CA, CP, BD, BQ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게 대각선 길이 같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각선이 내려와서 이쪽 대각선이 내려와서 이제 이 길이가 된 거고 이쪽 대각선이 내려와서 이제 이 길이가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점 P에 대응하는 수가 E-루트 1때 점 Q에 대응하는 수를 계산하시오. 점 P에 여기죠. 얘가 이 숫자일 때 점 Q에 대응하는 숫자를 구하시는 건데 이 숫자가 찍히려면 여기 있는 이 세 개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2는 중심을 말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말했던 거고 뒤에 있는 루트 2는 그 막대기 길이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얘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였더니 여기 있는 막대기가 움직인 거예요. 그럼 이 막대기가 수직선에 찍혀있는 위치, 이게 원의 중심인 상태로 보면 되니까 중심이 얼마였다는 얘기죠? 2였다는 얘기예요. 점 C의 위치가 2였습니다. 라는 뜻이고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방향이 왼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붙었던 거고 이 막대 길이가 얼마? 루트 2가 나왔네요. 이 길이가 루트 2가 나오려면 이 한 변 길이는 얼마였어야 되죠? 1이었어야 됩니다. 1. 그죠? 1. 그럼 여기도 1.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풀어보니까 이 길이가 루트 2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 이제는 남은 거는 점 Q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점 Q의 좌표. 점 Q, 이제 따라서 움직여 봅시다. 누가 내려온 건지. 이 막대기가 내려온 거죠. 근데 그 막대기 중심이 어디 찍혀 있냐면 점 B에 찍혀 있죠. 그럼 2에서 왼쪽으로 1만큼 간 숫자니까 B는 중심이 1이겠네요. 그럼 1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이 길이만큼, 이 길이는 똑같은 길 아닌가요? 루트 2. 이렇게. Q의 좌표는 이게 정답이다. 1 플러스 루트 2가 정답이 된다. 지금과 같이 AB가 1, 그 다음에 BC가 2인 직각삼각형을 이게 수직선에 놓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굴렸더니 이렇게 이동을 했답니다. 어떻게 굴린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 사각형을 넘겼다는 뜻이죠. 이렇게 굴렸어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바닥에 닿는 면이 너무 많이 갔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를 굴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90도인 B가 여기로 가고 A가 여기로 가요. 이렇게. 네. 됐죠? 그 다음은 다시 얘를 굴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B가 이리 가고 여기 C가 이리 가고 다시 굴리면 얘가 되는 거죠. 여기는 B와 여기는 C가 이렇게 맞닥뜨리고 A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 모양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느낌. 그림이 조금 약간 차이가 완벽하진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그림 좀 이쁘게 그립시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C에 대응하는 수가 1일 때 여기가 1이랍니다. 여기 위치가. C'에 대응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네요. 그럼 찾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찾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가 C예요. C부터 쭉 가서 여기 C' 올 때까지 이 위치, 여기가 1이라면 이 위치가 얼마입니까? 알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길이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는 세 개의 변이 덧셈 되네요. 이렇게 돼 있는 변, 이 변, 선분 CA, 그 다음은 선분 여기죠. 선분 AB로 보면 될 것 같아요. AB. 그 다음은 선분 BC. 그렇죠? 요 길이, 빗변 길이. 그 다음 가장 짧아 보이는 선분 AB 길이. 그 다음 중간변이 선분 BC 길이. 요즘 우리가 아는 변들이죠. AB는 얼마인가요? AB 길이 알잖아요. 1.
BC 길이도 알잖아요. 2. 뭐만 알아내면 됩니까? AC 길이만 알아내면 되죠? 이때 이제 피타고라스 쓰는 거죠. 여기 A, 여기 C. 여기 1, 여기 2. 그럼 이 길이를 x라 부른다면 x를 제곱한 값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과 같다. 그럼 x제곱은 5가 되고 x값은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양의 길이 루트 5가 된다. 얘가 루트 5가 된다. 그럼 따라서 C'은 1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1 더하기 2가 점 C'의 위치가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2, 4 플러스 루트 5. 점 C의 위치는 이렇게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인 무는종 위에 수직선과 가로 길이가 3, 세로가 1인 직사각형을 그려놨죠. 저기 A, B, C, D가 그렇다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대합선의 교점은 2라고 하고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BE 여기에요. 이만큼. 반지름 길이가 BE, 반지름 길이가 BD 이만큼. 원을 그려서 돌려내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반지름 길이를 보고 이렇게 돌려내려서 점 P를 찍고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여기로 보고 돌려내려서 점 Q를 찍었다는 뜻이에요. PQ의 좌표점을 각각 구하시오.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씩 하세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막대기가 돌려내려서 점 P를 찍었어요. 그럼 P의 위치는 중심, 방향, 이제 이 막대기 길이만 구하면 되죠. 이 막대기 길이는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인데 여기가 가로가 반지름 길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이 반지름 길이를 찾으려면 AD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BD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 길이 보세요. BD. 요 삼각형, 이 큰 삼각형. 가로가 한 칸, 두 칸, 세 칸, 세로가 한 칸. 이렇게. 그럼 이 길이를 x로 둔다면 x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매번 귀찮죠, 이제 매번 쓰기도. 어차피 제곱 넘겨서 이제 여기다 뭐 씌울 거냐면 루트 씌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아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x라는 이 변의 길이는 빗변 길이는 루트 씌운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루트 10이 되겠죠. 선분 BD의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죠? 이만큼이 루트 10인데 이거는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뜻은 루트 10의 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루트 10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10. 점 P의 위치는 이렇게 된다. 그다음 이번에는 점 Q의 위치를 찾자. 어렵지 않다.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길이를 이렇게 돌려내린 거다. 그럼 점 Q는 마이너스 1에서 방향을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잡았고 이 길이는 위에서 구했던 루트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 구하면 이렇습니다. 점 P는 이거, 점 Q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분모가 근호가 있는, 분모의 근호가 있는 무리수일 때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행동을 분모의 유리화라 한다. 단어 들어보셨죠? 유리화는 왜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응?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유리화하는 방식을 예전에 배워서 알고 있어요. 같은 루트를 두 번 곱해서 분모에다 루트 2, 분자에다 루트 2. 분자는 무리수이냐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분모에 루트 2라는 무리수가 나오면 이 루트 2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을 유리화라고 부르고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방식은 반복해서 두 번 곱해서 제곱 처리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는 2로 바뀌고 분자는 1 곱하기 루트 2, 루트 2가 됩니다. 결론 두 수는 서로 같은 숫자라는 얘기죠. 같은 숫자인데 위로 쓰지 않고 보통 아래로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래에 있는 숫자는 이거를 말해요.
그럼 얘는 1.414 정도 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를 2로 나눴기 때문에 대략적 크기가 0.707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와우. 대충 근사값을 파악하기가 좀 쉽다는 뜻이죠. 근데 위에 유리화를 안 한 상태로 쓰게 되면 1 나누기 루트 2가 되고 얘는 1 나누기 1.41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면 뒤에 있는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나누는 숫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게 얼만큼 되는 거지? 이제 이거를 보면 이 정도 크기가 떠오르죠. 네.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잘 안 떠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가 되는 거죠. 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리화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숫자의 크기를 좀 쉽게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크기를 잡아준다라는 역할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2루트 3 곱하기 뭐 1을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이건 2루트 3을 곱하는 건가요? 아니면 루트 3을 곱하는 건가요? 아니면 2를 곱하는 건가요? 여기 분모에 뭘 곱해야 되는 건가요?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는 거니까 2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2를 곱하는 건가요? 아니면 루트 3을 곱하는 건가요? 뭘 곱하는 겁니까? 루트 3만. 당연하지. 지금 여러분은 분모에 유리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리수를 굳이 유리수를 더 곱할 필요는 유리수에다 유리수 곱해봐 어차피 유리수잖아. 유리수를 유리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얘만 유리화를 하면 되니까 위아래 루트 3만 곱하시면 돼요.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니까 2, 3은 6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죠. 루트 18분의 1 유리화시오. 그러면 분모의 18, 분자 18. 그거보다는 루트 18은 변환이 되죠. 뭐로 변환이 돼요? 3루트 2로 변환이 되죠. 네. 루트 1이 9 곱하기 2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 숫자를 다 곱하면 일단 귀찮아지잖아. 숫자도 커지고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또 쟤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끄집어낼 거 미리 끄집어내고 유리화하면 숫자가 단순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6분의 루트 2 이렇게 유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유리화를 해라 라는 이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밑에 곱셈 나눗셈을 배우죠. 뭐 이거 어려울 건 없죠. 이렇게 뭐 계산하시고 그러면 그냥 루트가 씌워되는 상태니까 루트가 씌워되는 상태로 유리화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저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루트가 있는 것에 곱셈 나눗셈이니까 한꺼번에 루트를 씌워요. 네. 그럼 안에다 7 집어넣고 나누기 3분의 7 집어넣고 여기가 문제인데? 얘는 루트가 있는데 얘는 루트가 없죠. 그럼 가장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죠. 이렇게. 얘는 곱하기 6분의 16 하시고 이걸 계산하시는 거죠. 루트 7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이거 약분하면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 이렇게 약분하고 남은 거는 루트 8 루트 8은 2루트 2랑 같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래도 되고 아니면 얘처럼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 근데 루트를 뒤집으면 아래 루트가 위로 올라오고 위에 루트가 밑으로 내려올 뿐이지 루트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를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쪼개는 거죠. 루트 7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6분의 4.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했더니 얘는 루트 2가 남는 겁니다. 그렇죠? 얘 루트 1, 루트 1, 루트 1, 루트 1 1이니까 생략해야 되고 얘도 루트 1 생략해야 되고 근데 얘는 2가 남는 게 아니고 루트 2가. 유리화 2분의 4 루트 2 약분하면 2 루트 2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건 뭐 정답이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그냥 쫙 다 모으고 한꺼번에 쫙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처리하셔도 되고 연습하다 보면 본인이 좀 더 쉽게 따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봅시다. 위에 있는 예제 문제, 예제 1, 예제 2, 여기 있는 예제 3, 4. 자, 계산합시다. 근데 이건 루트 32는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5가 5번 곱해져 있지. 5번이 의미 없어요. 4번도 의미 없고 2번이 필요합니다. 그럼 2가 5번,
이렇게 두 개씩 묶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4가 두 번인 루트이기 때문에 이게 4루트 2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는 4루트 2가 되고 뒤에 있는 루트 18은 9 곱하기 9, 9는 3의 제곱이니까 3루트 2가 돼요. 나누기 루트 6 곱하기 2 루트 2. 그럼 계산하세요. 4와 3은 곱하면 얼마죠? 12. 12죠? 그 나머지는 그냥 루트에 다 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루트 안에 2 곱하기 2 나누기 6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12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확분하면 이제 3이 남을 테고요. 얘는 12 루트 3분의 4 유래가 필요하죠? 분모의 루트 3을 곱하면 잠깐만요. 얘는 12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4는 뭐랑 같아요? 그냥 1은 같죠? 얘는 그냥 1은 같죠? 네. 루트 3 곱해요. 루트 3 곱하고 그럼 3분의 24 루트 3 다시 약분하면 8 루트 3 뭐 이 방법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온다면 유리수 A 값은 8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리하라면 분모는 신경 쓰지 말고 분자인 루트를 곱하는 게 맞는데 루트 20 정도는 왠지 이게 변환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리화를 하게 되면 숫자가 위아래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변환해 봅시다.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 따라서 얘는 2루트로 나옵니다. 루트 3 이제 루트 5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 5와 루트로 곱하면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되고 2, 5, 10분의 루트 15 근데 15는 변환이 안 되죠. 따라서 x는 10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 너무 크게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2x 더하기 2, 3x 계산은 얼마죠? 2 플러스 3x 5x 이렇게 되겠죠. 근데 2x 더하기 3y는 이게 덧셈 처리가 됩니까? 안 되죠. 이유는 같은 종류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무리수로 변환해 보면 이런 예란 뜻이죠. 2 루트 5 더하기 3 루트 5 얘는 같은 루트니까 2 플러스 3 루트 5 그래서 정답은 5 루트 5 라고 쓸 수 있는데 얘 같은 예는 2 루트 5 더하기 3 루트 7 뭐 이런 겁니다. 같은 루트가 아닌 거예요. 같은 종류의 루트가 아니라 이걸 횟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횟수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과 비슷해. 마치 우리가 배웠던 문자식의 동량 처리하듯이 같은 루트끼리는 모아서 계산할 때 덧셈 뺄셈이 되고 다른 루트는 덧셈 뺄셈 하지 않는다. 동량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루트 안의 모양이 똑같지 않으면 이건 더하기 빼기는 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 때문에 그렇죠. 루트 18 플러스 루트 8 다음을 덧셈 하시고 그러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설마 이러진 않겠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나 같은 루트를 이렇게 안에다가 모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니? 아까 계산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은 같은 루트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계산되지 않지만 얘는 같은 루트가 아니니까 선생님 덧셈하지 않고 이게 답이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거듭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빠져나오면 얘는 9 곱하기 3이 빠져나오죠. 3 루트 2 더하기 루트 8은 2 루트 2 맞아요? 같은 루트가 됐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변환하니까 똑같은 루트가 됐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은 자 이런 것 근호가 있는 식에 대한 분배 법칙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약간 혼합 계산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가루가 있죠? 루트 3과 루트가 덧셈이 될까요? 안 되겠죠. 같은 루트가 아니니까 동량 처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10.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요, 유리화를 하라는 얘기죠. 분자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분자는 유리수든 무리수든 안 신경 안 씁니다.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곱하는데 분자 항이 두 개죠? 가로가 필요한 거죠. 5분의 분자 분배 루트 15 마이너스 분자 분배 루트 10 이렇게. 근데요, 저거 그 분모에 있는 수가 다 그거잖아요. 루트잖아요. 그래서 분모 전체가 루트를 씌운 다음에 3-1을 계산하고 아니라고 했잖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이게 이게 같은 루트가 아니라 루트가 묶이지는 않는 거죠. 얘가 이게 아니잖아. 이해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묶을 수가 없어요, 저런 것들은. 자, 이거는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게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잖아요. 대표적으로 파이 같은 것들. 파이는 3.14, 159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파이라는 게 알고 보니 3이라는 정수 부분과 0.4, 0.14, 1592 이렇게 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의 덧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파이의 정수 부분은 딱 숫자를 규정할 수가 있는데 파이의 소수 부분은 규정할 수가 없죠. 수학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수학은 규정하는 걸 좋아하고 룰을 만드는 게 좋아하지 이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대충 얼버무리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수학은. 이거 그냥 대충 이 정도인데 난 잘 알지 못해, 끝을. 이거를 수학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뭔가 규정이 안 돼 있는 숫자를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규정해? 규정이 안 되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규칙이지 없잖아요. 그것도 무한히 가잖아. 이걸 어떻게 규정해? 아무리 수학이지만 이걸 규정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있어요. 저 숫자 0.14, 159 이렇게 되는 숫자는 파이 마이너스 3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럼 얘는 참값이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끝났으니까. 근데 얘는 참값입니다. 그렇죠. 전체 숫자에서 3을 빼면 소수가 남는다라는 정확한 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셨나요? 어차피 같은 값을 말하는 거긴 해. 얘나 파이의 소수 부분이라 쓴 거나 파이라는 전체 수에서 정수만 홀랑 빼면 소수가 남을 거 아니야? 같은 값을 말하기는 한데 표기법상 얘는 참값이라 말할 수가 없는 표기법이에요.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땡땡땡 처리 있잖아. 대충 저 정도 된다는 거지 정확히 저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똑같은 값을 말하지만 얘는 완벽한 참값이에요. 전체 숫자에서 3이라는 정수를 확 빼면 소수만 남을 테니까 이게 결국은 무리수의 소수를 말한다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무리수의 소수를 말하시오 그러면 무리수라는 숫자를 빠르게 뭐로 처리하시자면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소수 부분을 분리하세요. 그런 다음에 무리수의 소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이항하면 돼요. 이렇게 등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무리수에서 저 앞에 있는 정수를 빼면 결국은 무리수의 소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3 마이너스 루트 7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헷갈려? 유리수에다 유리수를 더하면 뭐니? 유리수요? 유리수에다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예요. 그렇죠? 끝이 있는 것과 끝이 없는 걸 더하면 끝이 없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럼 무리수에다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를 더하면 그러면은 어떠하죠? 응? 어떠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란 얘기야, 무리수란 얘기야. 무리수. 어? 아니죠. 이게 헷갈리죠?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무리수가 맞아요. 이 무리수와 이 무리수를 더하면 어차피 무규칙인 숫자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무규칙이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해. 이것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죠. 근데 둘이 더하면 루트 3이 지워져요. 그래서 정답은 2라는 유리수가 나요. 그래서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한다고 꼭 유리수입니다, 무리수입니다. 이거는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아니야.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아니야. 유리수의 무리수는 무리수죠.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라고. 여기까지. 근데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유리수일 수도 있고 수에 따라서는 무리수일 수 있는 거죠. 2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은 무리수예요. 마이너스 루트 3도 무리수예요.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겁니다. 근데 2 플러스 루트 3을 같은 하나로 보는 게 맞아요. 위에서 했잖아.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라고. 아 그렇네. 그러니까 유리수 2에다가 루트 3이나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무리수에다 무리수를 더한 거니까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케이스는 무리수가 될 수 있고 뒤에 있는 케이스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떨까요? 유리수에다가 유리수를 곱하면 유리수예요. 유리수에다 무리수를 곱하면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무리수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는 이 유리수가 뭐일 때? 0일 때. 0이 아닌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곱하면 다 답은 무리수가 맞아요. 근데 이 유리수가 0일 때는 0 곱하기 무리수가 0이라는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경우만 빼놓고는 다 무리수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무리수와 무리수를 곱하면?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죠.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뭐 루트 6 무리수잖아요. 근데 루트 2 곱하기 뭐 아까 말한 뭐 2 루트 2 얘도 무리수 얘도 무리수 곱하면 4라는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모른다는 거죠.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7은 무리수입니다. 그렇죠? 이거 정수와 소수가 뭔지를 물어봐요. 이게 정수 얼마입니까? 그러면 극적이 되죠? 극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루트 7의 근사값만 알면 되잖아. 루트 7은 루트 4인 2보다는 크지만 루트 9인 3보다는 작죠. 2점 얼마를 얘기잖아. 그치? 2점 얼마. 그럼 3에서 2점 얼마를 빼면 0점 얼마가 남죠. 그럼 따라서 이 숫자의 정수를 말하시오. 그러면 정수는 0이에요. 그 앞에 있는 숫자. 점 앞에 있는 것. 그럼 소수를 말하시오. 그러면 이 자체가 소수인데? 저게 1 미만의 소수잖아요. 이 숫자 자체가 저 숫자 전체 무리수에서 정수를 빼면 소수임이다 대 0은 빼나만 하니까 저 자체가 소수예요. 그럼 다른 의미로 뭐 4 플러스 루트 7 루트 7 루트 11 이 수의 정수와 소수를 말하시오. 루트 11은 대충 얼마죠? 3점 얼마. 그럼 4점 얼마, 4에다가 3점 얼마를 더하면 7점 얼마. 맞나요? 그럼 정수는 얼마예요? 7. 그럼 소수는 얼마예요? 전체 숫자에서 뭐를 빼내시라고요? 소수를 구하려면 전체 무리수에서 뭘 빼시라고 그랬죠? 정수를 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얘기야 이게? 그치?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니네 졸린 것 같은데? 그럼 유리수끼리 계산이 되잖아요. 유리수는 계산이 돼. 4 빼기 7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얘만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루트 11 빼기 3 이렇게. 정수, 소수, 참값. 그 땡땡땡 처리되지 않은 정확한 완벽한 값으로 처리된 겁니다. 네? 아몬더스탠드. 네. 영어를 좀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때? 그렇게 막 영어 어쨌든 루트 없는 것끼리 모일 테고 루트 있는 것끼리 모일 테고 그럼 루트가 동량 처리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루트 앞에 있는 숫자로 모일 겁니다. 근데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유리수가 되는 이게 이것도 중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 값이요. A 자체가 유리수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혹시 선생님 여기가 루트가 된다면 루트와 루트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5라는 유리수가 되겠죠. 근데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해서 무리수가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 루트가 된다면 A 값은 2 플러스 루트와는 무리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유리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같은 루트를 두 번 곱해서 유리수가 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숫자를 뭘로 선택해야 되죠? 아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곱할 때 유리수가 되는 케이스가 한 번 있다고 그랬죠. 이게 0일 때 A가 2. 그리고 보니까 뭐 식을 쓰면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만 막상 이거 유리수고, 유리수 집어넣어서 루트가 없어지려면 얘 마이너스 2루트고 그럼 얘는 플러스 2루트가 돼야 되겠지. A값 이겠네 라고 해서 가볍게 이해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만약 문제가 이게 유리수가 되기 위한 유리수 A 값과 그때 저 숫자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건 없어질 테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저 유리수는 전체 유리수는 이제 9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9라는 유리수로 나타난다. 그런 거였고, 밑에 있는 문제는 아까 풀었던 건 연습 문제니까 두 개 중에 밑에 걸 내볼게요. 5-루트 13. 루트 13의 근사값은 대충 3. 얼마. 그럼 5에서 3. 얼마를 빼면 숫자는 1. 얼마가 남을 테고, 5-루트 13의 정수를 말하시오. 정수가 지금 A였죠? A를 말하시오 그러면 1. 얼마니까 당연히 1이 될 테고, 소수 B를 말하시오 그러면 전체 숫자에서 정수 1을 빼내면 됩니다. 그래서 4-루트 13이 소수가 돼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4-루트 13 분배하면 1-8-2루트 13 유리수 처리해보면 -7, -2루트 13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예요? 그쵸, 예.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플러스였어요. 부호를 잘못 봤어요. 공식은 문자식을 처리하는, 우리가 관계식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형태만 곱한다면, 이런 것만 해왔다면, 이제는 이제 넘어오면서 뭐 이런 걸 해가는 거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처리할 때, 얘를 이렇게 분배했듯이 똑같이 분배하는데 항이 하나 더 있으니까 또다시 분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다항식의 곱셈이었고, 분배 법칙 이용한 다음에 나열한 다음에 동량 있으면 동량 처리해서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 위해서 나열하는 과정을 전개라고 부르고, 전개에서 만들어진 이 식을 보통 전개식이라고 부르죠. 문제에서 다음 전개식에서라는 뜻은 다 분배해서 나열한 상태에서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런 분배 과정을 도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 A 플러스 B, 원래는 한 변 길이 A, 한 변 길이 A, 한 변 길이 C인 요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로를 B만큼 늘리고 세로를 D만큼 늘려서 새로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가 세로 변의 길이가 가로와 세로가 늘면서 이렇게 세 군데 넓이가 따로따로 또 추가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군데가. 근데 여기 넓이는 가로 B, 세로 C짜리니까 BC. 여기 넓이는 가로 A, 세로 D짜리니까 AD. 여기 넓이는 가로 B, 세로 D니까 BD. 그래서 이 네 개 넓이를 모두 다 더하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 는 거고, 이 전체 넓이는 결국은 이 가로와 이 세로를 곱한 것 같다. A 플러스 B랑 여기 세로 길이 C 플러스 D를 곱한 것 같다. 그래서 얘를 분배하게 되면 결국은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과정에 얘는 이 넓이를 말하고 AD는 이 넓이를 말하고 BC는 이 넓이를 말하며 BD는 이 넓이를 말해서 다항식의 곱셈, 저기 있는 곱셈 공식 분배하는 과정을 도형의 넓이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곱셈 공식이었죠. 오늘은 여기를 과제를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앞쪽에는 그 제곱권 파트 연습 문제 열심히 좀 계산 형태의 문제가 많아서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하느라고 좀 신경 쓰이실 테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주말에 시간 나누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여기는 그냥 다음 수업 시간을 위한 그냥 뭐 복습? 미리 예습? 뭐 이런 느낌을 봅시다. 한번 예전에 했기 때문에 복습이고 다음 수업을 위해서 잠깐 공부하는 건 예습이라 생각하시고
처음에 나온 저 과정이 합의 제곱식이라는 거였죠. 우리가 다항을 곱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분배 하다 보니까 ax 플러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by 이렇게 써집니다. 네. 이게 뭐 동량이 없죠.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럼 얘 동량 아닙니까? 네. 동량이긴 하죠. 그럼 a 플러스 bx 만약 x를 문자로 본다면 그럼 얘도 동량이겠죠? y라는 문자로 본다면 a 플러스 by 굳이 xy를 묶는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또 묶을 수도 있죠. 인수분해라는 개념 배우셨잖아요. a 플러스 b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순환 문자 공통인수 a 플러스 b를 가로 바깥으로 빼내내면 남은 건 x, 남은 건 y. 이게 여기 있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그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곱셈공식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곱의 형태로 묶고 가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불렀었죠.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되었든 이런 케이스는 앞에 곱하는 거와 뒤에 있는 항이 어떤 큰 맥락이 의미가 별로 없을 때예요. 앞에 a 플러스 b랑 뒤에는 x 플러스 y는 뭐 항의 모양이 똑같다거나 뭐 규칙성을 찾기가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이긴 하죠. 공식이 아까처럼 의미 없는 두 개 항끼리 서로 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의미 있게 나름 규칙성을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a 플러스 b라는 항 두 개 항을 더했는데 걔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두 번 곱하는 겁니다. 이게 두 항을 합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두 번 곱했기 때문에 합의 제곱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을 간단히 한 게 이제 이거고요. 얘를 분별하면 아까 한 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a 제곱 ab b와 1을 곱하면 ba인데 보통 문자 쓸 때는 알파벳 배열로 쓰니까 ab 이렇게 곱하면 b제곱 모았던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근데 예전에 이게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항이 결과적으로 더하기 앞에 있는 항 하나와 더하기 뒤에 있는 항 하나를 전체 거듭 제곱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일일이 과정을 나열하지 말고 이 결과를 보고 기억을 하자라는 표현인데 매번 이제 항이 AB 형태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AB로 외우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렇게 외우지 말고 이제 왜 형상화된 내용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네모 더하기 세모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하게 되면 얘는 앞에 있는 네모를 제곱하고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앞에라는 게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이해하시면 항의 모양이 뭐로 바뀐다 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차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합의 제곱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2x 플러스 3y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네모 뒤에 있는 걸 세모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2x라는 게 네모인데 그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쓰면 제곱이 안 된 겁니다. x만 제곱되고 2는 제곱이 안 돼 있잖아요.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2x 곱하기 뒤에 있는 항 4y 선생님 플러스 2는 왜 붙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곱한 항 ab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앞뒤를 곱한 항이 두 번 나온다라는 뜻을 쓴 거고요. 플러스 뒤에는 3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웃음이 나네. 미안합니다. 12xy 네 플러스 아니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이렇게 웃긴 게 아닌데 왜 자꾸 이게 사람 그럴 때잖아. 별거 아닌데 자꾸 웃음 자기 혼자 웃음 났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세요. 합이 아니고 이렇게 차로 묶어도 합의 제곱식으로 굳이 하라면 이 차의 제곱식도 따로 계산법이 있지만 얘를 이렇게 봐도 돼요. 합의 제곱식, 저기는 차의 제곱식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2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2x 곱하기 더하기 뒤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뒤에 있는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하시면 더하기 앞과 더하기 그 뒤에 대한 구분만 명확히 하시면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다 간단하게 제곱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차의 제곱식은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인데 뭐 이런 것도 그러잖아요. a 빼기 b를 두 번 곱하는 거고
분배하면 a제곱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도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네모 곱하기 빼기 뒤에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이런 형태로 형성화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나중에 좀 정리할 때 좀 편하다라는 뜻이며, 밑에 있는 게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차의 합과 차의 곱셈공식이죠. 얘는 합을 두 번 한 제곱한 합의 제곱식, 밑에 거는 뺀 것, 차를 두 번 곱한 차의 제곱식, 밑에는 가로 하나는 합쳤는데 가로 뒤에 있는 거는 뺀 거죠. 합과 차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 번은 두 개항을 더한 것, 한 번은 두 개항을 뺀 것을 곱하다 보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곱하다 보면 이렇게 분배되면서 a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ab가 나와요. 이렇게 분배하면서 플러스 ab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다 보니 얘는 지워지죠. 남은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는다. 근데 얘가 똑같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두 개항을 더한 것, 하나는 두 개항을 뺀 것을 곱하다 보면 합차의 곱셈공식이라 말하며 계산의 결과는 앞에 있는 항 네모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항 세모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너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그러면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맞잖아요 선생님. 더하기나 빼기 앞에 있는 네모 뒤에 있는 세모,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맞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에요. 앞뒤를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앞에 있는 이 더하기 모양상 네모는 항도 똑같고 부호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세모는 항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얘는 플러스 세모, 뒤는 마이너스 세모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곱이 둘 다 돼. 가운데 얘처럼 앞뒤를 곱한 항이 없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로 없어져서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제곱이 나오고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맞는데 누구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냐면 서로 부가 달랐던 항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는 뭐 어렵질 않아요. 이렇게 계산하려면 뭐 어렵겠습니까? 2x, 2x, 3y, 3y, 근데 3y 앞에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합차네? 그럼 앞에 있는 2x 전체 제곱 빼기 뒤에 있는 3y 전체 제곱을 처리해서 정답은 4x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린다는 얘기죠.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뭐 이렇게 되면 순간 헷갈려요. 뭐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확실히 먼저 받을 게 항의 모양이 다 똑같다는 게 핵심이에요. 항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근데 부호가 묘하게 틀린데 잘 보니까 앞에 있는 항은 2x 근데 얘도 2x? 근데 부호가 달라.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근데 뒤에 있는 항은 3y, 3y인데 둘이 같은 부호예요. 이해돼요? 만약 그럼 위에는 이런 걸로 써준다면 얘는 배열이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맞는 배열이라는 얘기죠. 이게 맞는 배열이에요. 이렇게. 더하기 가운데 있는 덧셈을 기준으로 앞뒤 항의 부호를 반대로, 앞뒤 항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네모, 네모, 세모, 세모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저 모양에 맞춰서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정답은 9y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정답이에요. 근데 매번 근데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 매번 나올 때마다 바꾸고 하기에는 조금 번잡함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바꾸고도 빨리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죠. 안 바꾼다면 이런 모양으로 얘는 항의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얘는 항의 모양도 같은데 부호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항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항의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뒤에 들어갈 애가 얘란 얘기예요. 2x가 들어간 겁니다. 2x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x가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제곱할 거랑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플러스를 집어넣는 게 나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조심해야 돼요.
얘도 물론 상관없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상관없는데 여긴 가운데가 덧셈이 생략되어 있어서 얘가 하나의 항으로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3i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보시면 돼요. 물론 플러스 3i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매번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모양은 누가 네모고 누가 세모가 아니라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저기 있는 3번, 4번 공식은 별로 안 쓰이죠. 특히 4번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4번 공식이 어떤 거냐면 위에서 잘 보시면 앞에 있는 거라고 뒤에 있는 거라고 뭐 규칙성이 있는 겁니다. 1번은 앞뒤가 똑같은 거고 2번도 똑같은데 차로 묶인 거고 3번은 앞에는 합, 뒤에는 차. 근데 4번 공식은 뭐냐면 다 다른 거예요. 2x-4, 2x-3 곱하기 뭐 x 플러스 6 이런 걸 말해요. 앞에도 똑같지 않고 뒤에도 부호는커녕 그냥 항의 모양이 완벽히 다른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굳이 어렵게 뭔가를 저 공식을 이걸 외워서 대입하는 게 더 귀찮다. 그냥 이렇게 이게 분배. 이렇게 하나씩 분배하시면 돼요. 그게 더 빨라요. 분배하면 2x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12x.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분배하면 마이너스 18. 답 쓸 때 2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8.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량 처리할 때. 그러니까 밑에는 4번은 외우지 마시고 3번은 근데 선생님 외우지 말라 얘기하면 좀 애매해요. 얘는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나 아니면 뭐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때 그럴 때 저 모양이 필요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배할 때 뭐 굳이 사실 분배할 때는 굳이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하라라고 굳이 말하진 않아요. 얘도 이제 앞에 있는 항의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 2a 뒤에도 2a 앞에 있는 항의 모양과 부가 똑같은 거죠. 근데 뒤에 있는 항이 완벽히 다른 항도로 배열되어 있을 때 플러스 3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뭐 5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는 똑같은데 뒤만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계산법 따라 움직이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이거 앞에 있는 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a 더하기 b라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항들을 덧셈하라는 얘기죠. 뒤에 있는 항들 3b 더하기 마이너스 5b 거기다가 앞에 있는 항을 곱해줘라. 그 다음에 앞뒤를 곱해라. 마이너스 15ab 요거 정리해보면 4a 제곱 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b죠. 거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4ab 곱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5ab 15b제곱이에요. 이거 ab를 썼죠. b제곱 15b제곱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걸 맞춰서 쓰자니까 오히려 또 좀 약간 번잡하죠? 헷갈리기도 하고 이건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빨라요. 이것도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분배해서 4a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0ab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ab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5b 제곱 동량 처리했더니 4a 제곱 이거 동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15b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양을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저런 모양으로 혹은 이 단원 안에도 곱셈공식 변형할 때 저 모양에 맞춰서 곱셈공식을 썼다, 숫자를 이용해서 썼다라는 것도 가끔 나오다 보니까 저 모양은 기억하되 뭐 이게 분배할 때 저 모양에 맞춰서 공식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저 정도 3번과 4번 정도 되는 내용을 분배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전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말했죠. 뭐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도형을 보고 그 곱셈공식을 이제 유추하는 거니까 뭐 그림만 잘 보시면 이거 뭐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림만 잘 보시면 대략 다 뭘 해야 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여기까지 39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더 이상 진도는 안 나오고 오늘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네.